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다시 돌파한 현상에 대한 시장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이게 무려 3년 6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번 상승의 진짜 동력이 뭔지, 또 2021년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앞으로 뭘 봐야 할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증시 부양 기대감, 이거 하나랑, 네, 그리고 또 원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걸 주요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이번 달에만 벌써 4조 5천억 원이 넘었고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유동성도 65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힘이 붙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021년, 그때 처음 3천 넘었을 때랑 비교해보면 뭔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아, 네, 그 비교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2021년 초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 풀렸던 유동성 파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직후였으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아주 확실한 뭐랄까 대장주가 딱 버티고 있었고요. 네. 원톱이었죠. 근데 이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 보고서들 보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거나 뭐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 같은 이런 내부 요인이 더 커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시장을 이끄는 얼굴들, 그러니까 주도주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주도주요? 네, 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시정 동력의 다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숫자로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숫자로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 그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95조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50조 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상당히 줄었죠. 그러네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때 한 100조 원 아래였는데 지금 거의 200조 원 가까이 커졌고요. 와, 2배 가까이네요. 네. 그리고 뭐 방산주인 화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지금 한 44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새로운 주도 업종, 종목들이 막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계산도 있어요. 삼성전자를 빼고 코스피를 계산하면 이미 3,200선에 가깝다. 와, 삼성전자를 빼면 3,200이요. 그건 정말 확실히 시장 체질이 뭔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주도주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의 오랜 그 상성전자 의존 공식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보고서들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부활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꼭 나오더라고요. 네, 빠지지 않죠. 현재 주가가 3월 이후로 계속 6만 원 선을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고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야, 작년에 그 AI 반도체 랠리 때는 20% 넘었던 거 생각하면 차이가 꽤 크네요. 크죠. 특히 그 엔비디아향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이 좀 늦어진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분석이 많고요. 네, 그 얘기 많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어떤 딜레마이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안 좋긴 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3~4% 넘게 감소할 걸로 예상되니까요. 네,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분명 부담 요인인데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낮아진 주가가 오히려 매수 기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기회로 본다. 네, 일부 증권사 분석처럼 뭐 단기적인 HBM 점유율 경쟁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장기적인 이익 체력 개선에 집중하는 쪽으로 회사가 전략을 바꾼다면 투자자들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 결국 코스피가 예전 고점 넘어서 뭐 4천, 5천 이렇게 가려면 삼성전자라는 이 엔진이 다시 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다변화된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무게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 전통적인 리더의 부활도 필요하고 좀 둘 다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자료들에서는 대선 이후에 환희 나타난다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 효과도 좀 언급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단기적인 효과죠. 과거 통계를 보니까 대선 끝나고 한 달 정도는 평균 한 3~4% 정도 지수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그 한국거래소 관계자 지적처럼요.
어떤 지적인가요? 지금 금리 수준이나 국제 유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외 환경은 사실 4년 전보다 훨씬 안 좋아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 대외 환경은 더 안 좋아졌다. 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주로 이제 국내 요인에 기대고 있는 건데 이런 글로벌 역풍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할 건가 이게 관건이겠죠? 뭐랄까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부각될 때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코스피 3천 돌파는 새 정부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귀환 같은 국내 수급 요인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다른 새로운 주도주들이 좀 힘을 내준 거,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결과로 보이네요. 확실히 2021년하고는 좀 다른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더 높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 가려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문제랑 또 만만치 않은 글로벌 거시 환경,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정보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투자 결정이나 시장을 보는 관점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힘이 주로 국내적인 요인에 있고 또 전통적인 리더인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의 뚜렷한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 여건이 확 좋아지는 그런 극적인 개선 없이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판단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이 국내 동력하고 삼성전자 변수 그리고 글로벌 거시 환경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지표의 변화를 가장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